안녕하십니까, 위험성형입니다. 지금 시간 1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5시 17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겠고요. 주식시장은 아마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가 은행주를 필두로 시작이 되고요. 경제 일정을 좀 살펴보자면 화요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수요일날 생산자 물가지수 각각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냥 컨센서스에 수렴할 것 같고요. 다만 지난달보다 좀 높게 나오는 정도로 보고 있고, 시장이 큰 충격을 줄 것인가 라고 보면 일단 이번 달까지는 물가지표 때문에 큰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 달부터 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고 다음 달부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요일 날에 TSMC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도체가 고점을 형성하느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금요일 날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또 가지고 오겠지만,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판결을 대법원이 내리지 않았죠. 이게 공식적으로 언제 다시 판결을 내리겠다 그런 건 없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4일 날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수요일입니다. 이 발표가 나고 나면 혼란스러운 변동성이 또 나올 수가 있고, 오늘 오전에는 파월 의장을 기소를 한다, 불러가서 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 또 흘러나왔죠.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내리게끔 압박하는 수단이 되겠고, 파월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연준에서 나가라 이런 압박의 수단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장전에 선물시장에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나서 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그린란드를 사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란에서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란을 도울 준비가 됐다, 이란의 본토에 들어갈 것인가 침공을 할 것인가, 또 이런 이슈가 커지고 있고요. 쿠바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물가지표 발표, 그리고 실적 시즌의 시작, 이것만 해도 어지러운 상황인데, 대법원의 관세 판결, 트럼프가 여러 나라에 관여를 하려고 하고, 오늘 아침에는 파월에게 압박을 또 심하게 넣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면서 이번 주부터 해서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나 일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먼저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상방을 바라봐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고, 과정에서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나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면 될 문제지, 이렇게 넘쳐 흐르는 뉴스들을 우리가 일일이 전부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런 뉴스들이나 지표 발표들, 일단 일정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보기 전에 지금의 구간이 과열되었는가, 고점인가를 판단하는 지표를 볼 건데요. 저는 공포탐욕지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지표, 객관적인 지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랜베어 인디케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표가 이제 8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매도 구간에 슬슬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10이 가장 높은 익스트림 블리시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달에 들어오면서 9점을 가리키기 시작을 했고, 같은 지표를 다르게 봤을 때 올드 지표, 개선되기 전 지표로는 진한 파란색 있죠. 아직 셀 구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올라갈 공간이 많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뉴 인디케이터로 봤을 때, 하늘색으로 봤을 때는 이미 셀 구간을 지나갔고 올라갈 공간이 거의 없다는 거를 그래프로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게 되면 지표를 구성하는 건 6가지 요소가 되는 거고요. 이 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8을 넘어가면 향후 2개월간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수가 2.7% 정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지표로 봤을 때는 꽤나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트랑 별개로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옵션이나 차트 괜찮은 종목을 단타로 먹는 구간이지, 여기서 현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몰빵을 해서 가자를 외칠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옵션하고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S&P 6,900이 지금 중요합니다. 또 6,900 뚫리게 되면 아래로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6,700까지 고속도로처럼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900이 종가로 뚫린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축소하시고 리스크 관리 혹은 해칭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잘 버텨준다 그러면 여전히 7,000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세세한 옵션 구성은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S&P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제 메인 관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엔딩 다이고널이 끝난 거다라고 한다면 A, B, C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크게 조만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추세선이 올라오죠. 이 추세선을 깨고 4시간봉 내지 일봉이 아래서 안착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재차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6,900은 이 매물대가 됐든 이 추세선이 됐든 옵션적으로 됐든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 6,900이 결국 종가로 깨진다는 건 반등이 나오더라도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6,900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900을 지키더라도 결국 7,000을 깨고 올려야 되는 게 과제입니다. 6,900 지키고 여기서 A파가 나오고 반등파가 나오더라도
7천을 깨지 못하면 A, B, C 이렇게 내려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결국 7천을 정복할 수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7천을 맞고 뭐 이렇게 음봉이 위에 꼬리 달고 내려온다 그러면 반등파 이후에 조정을 좀 받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7천 위에 종가가 안착을 해줘야 7,100 이런 데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방으로는 6,900 잘 보시면 되겠고, 상방으로는 7천을 완전히 종가로 살아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반등파 이후에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7천 근처도 못 가고 6,900이 떨어지면 6,900 아래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결국 아래로 내려오는 6,700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이번 주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변동성이 크더라도 6,900에서 7천 이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일찌감치 주초에 6,900이 깨져버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S&P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를 보더라도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추세선을 뚫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 이평선을 보더라도 단기 이평선들이 정배열 만들어주면서 21선 위로 갭 띄우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빅스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14에서 한 16 정도로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위로 올라와 줬고, 빅스가 17위에 안착을 하는 순간 19에서 20은 뭐 기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17위에 빅스가 올라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로 보나 차트로 보나 브랜베어 인디케이터로 보나 지금 고점이 좀 가깝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 이거를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S&P,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디케이터, 빅스 모두 고점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QQQ 나스닥 차트를 봤을 때는 이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QQQ 일봉으로 봤을 때 이평선이 정배열이 돼 있고 그 위에 캔들이 있고 지금 이 추세를 어쨌든 뚫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구름대로 봐도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 주봉으로 봐도 그렇게 문제는 없고 지난주까지 잘 올라와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스닥, 러셀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QQQ는 여전히 여기를 삼각수렴으로 보고 있고 1, 2, 3, 4, 5 임펄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냥 터미널 파동으로서 한 파동 더 올리면서 못해도 신고가 좀 많이 가면 650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620 정도 사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위에서 종가가 마감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추세 위에서 다시 종가가 마감되면 한 파동 올리고 좀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S&P처럼 이 라인은 절대 깨지면 안 되겠고 여기가 한 616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나스닥이 삼각수 이후에 한 파동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오늘 620 깨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A파가 되는 거고 여기 삼각수렴이 B파가 되고 페이크아웃 이후에 A, B, C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620, 그다음에 616 잘 보시고 620 위에서 마감하는지 QQ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겠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게 뭐가 됐든 A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B 이후에 그냥 이렇게 쏟아질 것이냐 아니면 B파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쏟아질 것이냐, 그 두 가지의 문제지 이렇게 전고점 뚫고 가는 신고가 랠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일봉상 어쨌든 21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지난주에 끝내긴 했는데 이 아래에서 시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봉 21선 아래에서 만약에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밑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봉 21선 옵션적인 거 그리고 이 추세선을 봤을 때 엔비디아는 결국 184불 이 정도 위에서 종가 마감을 못 해주면 아래로 끌려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보셔야겠고요. 이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 언제든 저는 이렇게 ABC 이런 식으로 200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여기 못 지키고 내려간다 그러면 S&P 뭐 6,900 못 지키고 쭉 빨려 내려가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그러면 S&P 7,000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매매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라인을 잘 보시면서 시장의 신호등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지난 전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사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금요일날 멤버십 영상에서는 사볼만 하니까 손절 라인 430불 잡고 들어가 보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테슬라는 일봉으로 봤을 때 이 평행 추세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동이 다 나왔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한 이유는 구름대 하단에서 일봉이 지금 지지가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죽더라도 반등 파동은 어쨌든 먹을 수가 있겠고, 반등이 크게 나오면 이 고점을 뚫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등 파동을 먹자는 의미에서 일봉상 매수를 받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리고 나름 2시간 봉에서 가격은 낮아지지만
RSI가 올라오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고 이 추세를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 파동 정도는 올려줄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테슬라를 여기서 이제 430불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파동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여전히 반등으로 좀 먹을 구간이 남아있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래 추세선을 이탈하면 죽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한 435불 됩니다. 이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반대하게 볼 거면 430불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내려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2시간봉 다이버전스를 먹고 올라가 주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옵션이나 이 매물대로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455불 여기서 저항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목표가 설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여기 갭 구간 있죠. 여기 갭이 475불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한 475불 볼 것 같아요. 이 떨어진 거에 못해도 618 되돌림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차, 2차 목표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좀 팔고 여기서 좀 팔고 나머지 물량은 500불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밑에 430에서 435불 뚫리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히 던지고 나와야 된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 파동 반등 나오면 이 정도는 이제 먹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면서 영상 마칠 건데요. 비트코인은 IBIT 옵션을 보게 되면 53불에 큰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93.5K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뚫어 넘겨야 100K를 갈 수 있는 길이 무난하게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는 뭐 한 50에서 50.5 여기가 지지라인이 될 겁니다. 50.5에서 한 53 정도 여기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큰 파동 관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A, B, C고요. 마지막은 1, 2, 3, 4, 5파가 연장된 5연장 터미널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거기서도 마지막 파동은 WX, Y파 삼각 수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동적으로는 너무 길고 난해해져 버렸고 그냥 핵심은 마지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식으로서 삼각 수렴 이후에 올라가는 파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파동적으로는 쉬울 것 같고요. 결국 박스 안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A, B, C, D, E 다섯 개가 여기서 마무리된 거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2파가 여기서 하나 둘 셋 아직 조금 하락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과 별개로 비트코인은 어쨌든 한 파동 올라가서 아무리 못해도 100K는 찍고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100K 이후에 7K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100K는 가야 된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IBIT 옵션을 보게 되면 93.5K 요 정도 계속 여기서 또 막히고 내려온 게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 위에서 안착한다 그러면 이제 100K까지 뭐 쉽게 올라가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마지막에 ABC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이 추세에 닿거나 추세 아래서 페이크 치고 올라가는 요 정도, 여기가 IBIT 50에서 50.5입니다. 그럼 한 88K 정도 될 거거든요. 바로 올라간다면 93.5 위에서 안착을 일봉이 해줬다 그러면 뭐 바로 올라간다고 보겠고, 여기 안착 못하면 ABC 이렇게 내려오면서 88K 찍고 올라가는 그 정도의 파동을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수렴 이후에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리 못해도 4,000불까지 가야 된다, 이 관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동이 여기서 짧게 나와서 절단된 형태라고 한다면 바로 올라갈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88K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서 ABC 한번 꺾어서 3,000불 찍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선 잠깐 이탈하면서 패닉셀 유도하고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둘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3,000불 요 추세선에서 한번 매수 받아볼 수 있는 라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 추세선 넘어서 일봉 안착한다, 4시간봉 안착한다 그럼 매수해서 1,000불까지 끌고 가는 이 정도의 매매를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S&P나 빅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디케이터나 거의 고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요런 애들은 좀 올라갈 공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S&P가 조금 더 한 2주에서 3주 정도 횡보를 해주면서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그림을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서 QQQ랑 비트코인까지 같이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조심해서 향후 2, 3주간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잘 가져가시면서 상승을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